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할 텐데요. 2020 학년도하고 2021학년도하고 입시가 바뀌는 게 없지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 입시 얘기를 들으면 1학년들 입시도 거의 같아. 그런데 사실은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입시가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돼서 1학년 입시나 2학년 입시가 같다는 것. 대신 1학년들은 만에나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입시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꼭 제때 대학에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까지 단축을 해가면서 이 입시 설명회를 하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뭘까? 자,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제 목표의식이 뚜렷 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을까? 이 강의 들으면 대학 가나? 그럴까요? 과거에 저 뒤에 계시는 엄마들이 학교에 대학에 갈 때는 입시 설명회라는 거 아예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도 안 했어. 그런 거 없어. 선생님이 3학년 부장을 10년 이상 했지만 선생님 학교 고3 담임들도 입시 몰랐었어. 네?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근데 학생들 또 부모님들까지 왜 입시 설명회를 들어야 될까? 자, 의문을 먼저 가지세요. 공부도 뭐도 항상 의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학교에서 수업하니까 수업하나 보다라고 듣는 사람과 이번 시간에 뭘 배울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의문을 가지고 듣는 사람하고는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오거든. 야, 오늘 왜 이 얘기를 들을까? 선생님 얘기를 듣는 얘기가 뭘까 도대체? 지금 입시 아까 제목에 뭐라고 돼 있었죠? 맞춤형 입시 전략이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입시는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너는 이 대학 학과에 가면 붙겠다. 이런 입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부모님도 여러분도. 그런데 지금 입시는 어떤 입시냐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지. 그런데 그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뽑는가? 이걸 미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저 선배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대학을 못 가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지? 라고 보면 대부분 그냥 공부만 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입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대학 분을 갈 건데 하나의 대학이 아니에요. 어떤 대학 그룹, 선호도가 비슷한 그룹. 왜? 원서 몇 장 쓸 거죠, 우리? 수시에만 6장까지 쓸 거죠? 그러니까 한 대학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가려는 그 그룹군의 대학들은 어떤 전형으로 뽑는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왜? 대학마다 다 달라. 네? 서울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경희대도 교과 전형 없어. 그래서 모든 대학에 교과 전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가려는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가를 알아야 준비를 하죠. 두 번째로, 그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뽑을까 하는 걸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서울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적 호기심을 얼마큼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 지적 호기심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서울대는? 독서야.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얘기하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독서는 안 봐. 아예. 예? 여러분들 독서 기록 부지런히 학교에 내죠? 근데 한양대는 아예 독서에 관심도 없어. 그럼 연대는 독서 그거 꼭 봐야 되나? 볼까 말까? 그 정도?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똑같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도 달리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대학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가 하면 어느 대학은 내신 그거 뭐 이렇게 꼭 봐야 돼? 이런 대학도 있을 거고 이래서 대학마다 그 전형을 치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 내가 가려는 대학은 이렇게 전형을 이런 걸로 학생을 뽑는구나. 이건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될까? 아, 나는 어떤 정도의 대학을 갈 건가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방법을 목차를 가지고 하는데, 자, 대학에 가는 방법이 크게 몇 번의 기회가 있죠? 네? 일단 수시죠. 9월 둘째 주쯤 원서 접수하는 수시.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원서를 넣는 정시. 그러면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요 내신도 나쁘고 그래서 정시를 목표로 할 건데요. 이건 좀 이상한 친구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학생이 선생님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갈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뭔가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야. 왜냐? 정시는 패자부활전인 거예요. N수생, 요새는 재수생이라고 N수생이라고 그래요. N수생이 지금 몇 명 있는가 하면 14만 명이 있어. 그런데 정시의 가나다군 중에 가장 많이 뽑는 나군이 17,000명뿐이 안 돼. 그러면 14만 명의 N수생은 전부 정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학생인 나조차도 17,000명을 뚫고 정시를 목표로 N수생하고 싸우겠다? 그건 좀 미련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2에 대입 개편을 하면서 정시를 30%까지 늘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N수생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재학생이 정시에 가는 기회를 넓히는 의미보다 제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시를 상위권 대학에 30% 늘려라 이런 거예요.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내신이 나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는 비교적 수능이 잘 나오는 편이야 모의고사.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될까? 논술을 준비하면 돼. 수시. 그러니까 정시하고 논술은 같은 길이야. 그렇죠? 이따 이제 설명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길은 크게 두 가지 있는 거야. 하나는 나는 학생부 관리를 잘해서 내신 관리를 잘해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머릿속에 지금 한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 저는 내신 관리보다는 성격적으로 수능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과 논술을 지금부터 같이 준비한다면 그게도 수시의 가능성이 있고 안 되면 이제 정시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크게 입시를 두 개의 길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내신도 뭐 3등급, 4등급 정도뿐이 안 나오고요. 뭐 4점 몇 등급이고요. 이 친구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까? 이제 교과 전형을 준비해야 돼. 선생님 내신이 나쁜데 무슨 교과로 가요? 아, 내신이 나쁘니까 교과로 가야 돼. 좀 이상하죠? 내신이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교과로 가는 게 아니라 종합전형으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은 나중에 교과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P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수능 최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이 좀 나쁘더라도 수능 최저를 준비하면 얼마든지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교과전형은 내신이 좋아야 가는 거니까 나는 교과전형 관계없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 고로 선생님이 지금 오늘 1차 강의하는 걸 쭉 뒤에서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구리고를 국어라고 부르라고? 이 구리고는 수능 공부를 잘하는 게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겠다는 생각이 뒤에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은 어차피 어느 고등학교나 종합전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모두가 최상위권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위권에 껴 있다면 수능 준비를 잘하는 것이 대학을 가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정시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추가 모집이에요. 이 추가 모집은 한 2, 3년 전서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조차도 상당히 추가 모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정시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실패했다면 추가 모집까지 기회는 한 번 더 있다는 거.
자, 내년에 바뀌는 거 뭐가 있느냐? 없어요. 거의 없어. 정시가 아주 조금 늘어나고 일단 연대가 수시에서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함정이에요. 대학들이 수능 최저 폐지하니까 수능 안 해도 되겠네? 이게 함정이에요. 수능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강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없어져서 전국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이제 10개도 안 되게 아주 적은 수의 대학이 220개 중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시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 왜? 220개 대학 중에 한 10개 대학만 수능 최저가 종합전형이 있다면 뭐 수능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수능을 손에 놓으면 나는 수능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블루오션이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누구나 하라는 게 아니라 구리고등학교 정도라면 수능 준비하는 게 대학 입시에 훨씬 쉬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뭐라고 그러죠?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블루오션을 찾는 게 대학 입시도 쉽게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정시 선발인원 뭐 는다고 그랬는데 조금 늘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져도 될 만큼 조금 느는 거야. 그러면 수능 성적표를 보겠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표준 점수 100분의 등급 중에 뭘 봐야 되죠? 뭘 봐야 될까? 등급을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선생님 제가요 1등급도 뭐 국어는 가끔 나오고요. 뭐는 몇 등급 나오고 이렇게 하면 상담이 안 되는 거야. 뭘 봐야 되죠? 표준 점수 필요 없는 거야. 뭘 봐야 돼 그러면? 100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성적은 내신도 수능도 다 등수만 존재해. 원점수가 없어요. 평균 몇 점 이런 거 없는 거야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내 100분위가 얼마가 나왔냐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빼고 100명이 시험을 봤다고 치고 내 밑에 몇 명 있냐가 100분이야. 그러니까 100분위가 99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나 빼고 한 명만 나보다 못하는 애고 다 99명은 나보다 못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어렵든 쉽든 100분위가 올라가면 무조건 내 성적은 올라가는 거고 100분위가 떨어지면 내 성적은 무조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망쳤어요. 라든가 이번엔 시험이 쉬워가지고 아주 성공했어요. 이런 건 고등학교에 없어. 왜 그러죠? 등수니까. 쉬우면 다 같이 쉽고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죠. 자,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등급에서 9등급이 그럼 똑같은 거네 숫자가. 아니에요. 1등급, 9등급 우리 주위에 많을까 적을까? 별로 없어. 1등급만큼 9등급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신과 수능이 똑같아.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점점 많아지다가 5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1, 2등급도 별로 없고 8, 9등급도 없어. 그럼 대부분 애들 몇 등급일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반 이상이 뭘까? 4, 5, 6등급이야. 그렇죠? 반이 넘어. 그러니까 사실은 4, 5, 6등급 맞는 친구들이 3등급, 2, 2등급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고3 가서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1, 2학년 때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될까? 이 중에 54%의 친구들이 지금 4, 5, 6등급이야 현재. 그런데 실제 더 많아. 이게 54%도 아니고 5학기를 전부 총점을 내버리면 거의 60% 이상이 다 4, 5, 6등급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4, 5, 6등급이면 중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갈 대학이 마땅치 않아. 대학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높이에 맞는 대학이 없다는 뜻이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좀 내 눈높이에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데 실제로 이건 석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져요. 현재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과목 보세요. 작년에 영어 3등급 안에 든 친구가 55%나 돼. 그런데 나는 영어가 지금 통지표 보니까 4등급 나왔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연대 문과에서 정시에 1등급을 못 맞고 합격한 친구가 4명뿐이 안 돼. 다 1등급이야. 그렇어요? 이건 절대평가니까 아까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잘한 친구 있으면 등급을 못 올리죠. 근데 영어는
그건 절대평가니까 내가 1, 2등급을 못 맞는다는 얘기는 내가 게으른 거야. 남보다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게을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특히 1학년 친구들 1학년 때 시간 좀 여유 있을 적에 이거는 반드시 1, 2등까지 올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학 입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보니까 크게 4+2 정책에서 수시에 4개,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그리고 정시에 수능으로 가는 정시하고 실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있어. 수시에 실기 전형. 그러면 선생님 저는 체육학과 갈 건데 또는 미술 쪽으로 가는데 특히 선생님 저 체육학과를 가려는데 그러면 실기 전형이 수시에 있나요? 아니에요. 체육학과는 실기 전형이 대부분 다 정시에만 있어요. 그럼 저 수시에 있는 실기는 뭐냐? 이거는 실적 전형이야.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체육 특기자. 선수들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입시에 대비가 되죠. 자, 일단 전형의 특징을 한번 보겠어.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면 내신하고 수능 최저나 또는 내신 가지고 보는 전형이죠. 전국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이 많은 거 아닙니다. 선생님 강의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얼떨결에 종합 전형을 같이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좀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숫자는 과거에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에 종합 전형 더 많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종합 전형을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교과 전형은 가장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은 선생님 저 내신이 나쁜데 아까 얘기했죠? 근데 내신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 내신 내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 대학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내 내신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중에 뭐 전문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2학년 내신만 100% 들어가는 전문대학들도 있는 거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 내신이 좋다 나쁘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원서 쓸 때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리 내 내신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짓는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경쟁률 낮아요. 그리고 충원 합격, 흔히 추가 합격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적성 전형 1, 2학년은 알 필요도 없고 2022부터 폐지되는 전형입니다. 아예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4, 5등급 친구들이 고3이 돼서도 여전히 내신을 못 올려 수능도 못 올라가. 그러면 나중에 적성 전형으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3학년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미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빨간 기수로 결과를 뽑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실기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라고는 결과를 뽑는 거야. 그런데 종합 전형은 결과가 아니라 이제 과정을 뽑는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데 뒤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 선생님 논술 전형은 80대 1, 100대 1이라면서요? 아니에요. 연대가 40대 1 정도의 논술 전형 경쟁률이 나왔다면 실질 경쟁률은 5대 1뿐이 안 되는 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은 논술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술 전형은 그러면 학원에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혼자 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방과 수업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 혼자도 준비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5년 전에 논술 전형은 학원 안 다니는 건 아예 불가능한 전형이야 이건. 알았어?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됐었어. 근데 지금의 논술 전형은 학원하고 전혀 무관해요. 뒤에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다고 그랬고, 그럼 정시 저기 보세요. 나의 해봐야 한 26,000명 정도.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한번 보겠어.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이 뭔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자,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나중에 원서 쓸 수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내신하고 수능 관계를 봤더니 나는 수능보다 내신 점수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일단 이제 종합전형으로 갈 수가 있죠. 비교과 준비하면. 근데 선생님 저 비교과 없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요? 교과전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있냐 없냐 또는 면접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학생부를 관리한 친구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A냐 B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학생부가 모의고사보다 더 낫다면 이쪽 길로 가는 거고, 선생님 저는요 내신 따는 거 좀 잘 안 돼요. 그냥 모의고사 혼자 문제 좀 많이 풀어서 수능 준비하는 게 훨씬 쉬운데요? 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논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시로 가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A냐 B냐 먼저 선택하는 게 2학년들은 이미 해야 돼. 그랬어요? 1학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지만 2학년은 이제 발등에 불 붙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발 뒤꿈치만 나고 지금 다 타버린 거야 이미. 고3 가서 입시 준비한다. 그런 친구가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 정도 시점에서는 나는 어느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할 거를 고민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산일대학 한번 봅니다. 저 맨 위에 노란 글씨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대학이야. 5개 대학이 딱 있어. 연대, 고대, 동국대, 건국대, 그리고 한양대까지 이 5개 대학은 양쪽에 있는 캠퍼스가 전혀 다른 대학이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성균관대서부터 그 밑에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대학은 위치는 서로 다른데 같은 대학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같은 대학이면 어떻게 할까? 같은 학과도 없고 2학년 때 전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학이면 전과라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편입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을 적에 내가 저 위에 5개 대학인지 그 밑에 있는 대학인지 좀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올해 제일 많이 뽑는 게 이제 내년입니다. 14만 7천 명 정도, 42%가 교과 전형이에요. 파란색이 교과입니다. 그 빨간색 종합 전형 21%뿐이 안 되니까 정시 수능 20%랑 거의 맞먹죠. 종합 전형이 제일 많은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다른 사람 먼저 쓰는 거 하고 따로 이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만 전형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당연히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저 빨간색이 많아.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 많은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종합 전형은 거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거점 국립대학이다라고 하면 종합전형보다 수능과 내신 준비하는 게 훨씬 쉽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죠. 이 대학은 종합전형이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종합전형이 대세라고 하는 건 바로 이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수시만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수시만 보면 종합전형이 15개 대학은 3분의 2나 됩니다. 15개 대학이 어디까지죠 보통? 건국대, 동국대까지를 15개 대학이라고 그래요. 이 대학의 모집 인원은 거의 종합전형이 대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형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가고 싶은 7개 대학 보면 빨간색이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면 종합전형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가끔 논술이 있고. 근데 연대는 종합전형보다 특기자 전형이 더 많으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별로 이렇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15개 대학.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1학년에서 생각하는 마지노선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떠냐? 논술이 좀 있고 교과 쬐끔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5개 대학까지는 교과 전형이 별로 없다는 뜻이야. 교과 전형 대신 종합 전형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정시가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은 생각 안 하겠지만 사실 30개 대학까지만 가도 여러분 좀 성공하는 거거든. 30개 대학까지 보면 교과 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종합 전형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규모가 작은 대학 가면 교과 전형은 점점 많아져. 그렇죠? 정시하고. 그래서 내가 목표라는 대학이 어떤 전형을 뽑는지를 명확히 알죠. 그런가 하면 거점 국립대학. 선생님은 이런 생각도 가지. 여러분들 대학을 가는 목표가 뭐죠? 목적이 뭐야?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과연 취업이 유리한 게 어디일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이 거점 국립대학은 30여 개의 국공립대학 중에 도를 대표하는 대학들이에요. 그럼 이 대학들은 뭘로 뽑냐 봤더니 논술은 거의 없고 다 교과 전형이야. 그런데 다 수능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정시야.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에 있는 어정쩡한 대학을 갈 거냐? 도를 대표하는 거점 공립대학을 갈 거냐? 그거 지방대학인데요.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런 고민을 나중에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 준비하는 거 당연히 내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교과 종합 마찬가지야. 종합 전형도 점점 내신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관리해야 되는데 내신 관리하는데 플래너가 없다? 이건 좀 이상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플래너는 왜 짜죠? 플래너는 왜 짜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못 지켰는지 알기 위해서 짜는 거예요. 네? 내가 목표로 한 것에 얼만큼을 못했는지 알기 위해서 플래너를 짜는 거지. 선생님 저 플래너 짜는데 맨날 못 지키는데요? 그래서 플래너 짜는 거라고. 그래서 요 밑에 지금 빨간 거 안 보이지만 내가 오늘 목표치에 얼마를 했다. 그래서 얼마를 지금 내가 공부를 뭐를 더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플래너를 짜는 거다는 얘기요. 플래너를 짰는데 맨날 실패하는 친구는 뭘까? 바로 난이도하고 능력이 균형이 안 맞게 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남자 내신 관리를 제일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수업 시간에 잘하는 친구. 그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학원 가서 절대 내신 관리 안 되죠? 수업 시간에 충실한, 바로 학생부 종합도 이렇게 바뀐 거야. 교과나 종합이 똑같아, 지금 목표가. 누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맨날 졸고 멍청하게 있다가 나중에 자율학습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 친구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전혀 안 맞는 친구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이 얘기 듣고서 당장 내일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노는 날인가? 월요일부터. 일단 수업 시간에 2분간 예습이 뭐냐면 예습이라는 게 공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종치고 선생님 들어오기 전까지 오늘 배울 교과서에 커다랗게 써있는 제목 읽어보는 거야. 2분 동안. 그랬어?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뜻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죠. 한번 쭉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뭘 배울 건가? 이게 뭘까? 이렇게 의문 가지는 거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메모하는 습관.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 뭔지 알아? 정말 좋은 친구들이고 이렇게 멋쟁이들이 없는데 불행하게 메모하는 친구가 없어.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얻는다면 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선생님 볼 적에 선생님 고등학교에 지금 38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친구와 아닌 친구 똑같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뭐냐? 메모하는 습관이 돼 있는 친구와 그냥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친구와의 차이야. 그렇죠? 수업 시간도 강의를 들을 때도 뭐든 메모하는 습관만 가지면 그것만 가지고 성공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 다음 3분간 복습. 이건 뭐냐? 종치고 선생님 나가신 뒤에 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매점 뛰어간다면서? 종만 치면 그 시간에 3분 동안 간단하게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주로 뭐에 나올까? 나중에 서술형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요게 습관이 되면 내신 관리는 사실은 저절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게을러서 손이 게으르면 공부 잘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반복 학습하는 거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신 관리 안 되는 친구들 어떤 친구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서부터 선생님들 시험 공부할 시간 분명히 주죠.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때? 학교에서는요 애들 떠들고 정신도 없고요. 저는 학교에서 그냥 자다가 집에 가서 열심히 시험 공부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학교에서 빈둥거려. 그래서 집에 가서 집중하겠대. 집에 가면 근데 쉬는데 엄마가 뭐 보고 있어? 여러분들 연속극 봐? 응? 뭐 미스터 선샤인을 본다 예를 들어서 저거 뭐야 나 안 보던 건데 저거 재밌어 보이네. 그냥 같이 보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겠지. 그 다음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큰일 났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졸려. 이거 비능률적이야. 뭘 해야 될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자.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요?
이런 친구들이 내신 관리가 안 되는 대표적인 친구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거야. 그렇죠? 항상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공부 방법은 딱 두 가지야. 선생님이 얘기한 거. 메모하는 습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시작해라. 그렇죠? 미루는 습관 버려라. 뭘 하든. 요 두 가지만 여러분 인생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면 여러분 내신도 올라가고 대학 가는 것도 점점 더 쉬워져요. 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려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어떤 의미의 네 가지냐면 대한민국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68개 대학이 있어. 그 대학을 다 모아봤어. 도대체 어떻게 학생을 뽑는가. 그랬더니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주로 뽑아.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학업 역량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종합전형 준비한다고 하면서 선생님 그래서 저 비교과 해야 되니까 동아리하고 봉사해야 돼요. 이런 멍청한 친구들 많아요.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학업 역량,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공적합성이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 배웠어요? 학업 역량은 필요 조건인 거고 전공적합성 또는 계열적합성은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된 친구들 중에서 전공적합성이 있는 친구를 골라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물론 발전 가능성을 보는 대학도 꽤 있어. 그러나 비중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크다는 거. 전공적합성 저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미리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에 있어서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가 다르냐? 입학사정관 전형이 비교과로 뽑는 거였다면 실제 입학사정관 전형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5, 6년 전에 뽑았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신 성적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비교과 싸움이야. 스펙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도 중요하고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바로 수업 시간의 교과 활동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 빈들거리고 졸고 딴짓한 친구가 학생부 종합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그렇죠? 우리 선배들 그런 선배 있는데요. 그건 그때 얘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살아있는 전형에서 매년 뽑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수업 시간 안에 얘가 뭘 했는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토론을 하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거를 뭐라고 하죠?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그래. 바로 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학생부 종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부실하면 붙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의 핵심은 수업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업 시간에 한 그 노력, 그것만 가지고 내신만 잘 따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업 시간이 한 것 중에서 의문이 들려야지. 의문.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걸 조금 더 깊이 좀 알고 싶은데 그럼 뭘 해야 될까? 이제 독서도 하고 자율 동아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의 출발이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수업 시간 빈둥거리고 밖에 나가서 비교과에서는 절대 종합 전형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돼. 동기, 과정, 결과. 이 세 가지. 그런데 이제 동기에서 바로 지적 호기심. 학교에서 시켜서 했는데요. 이거 재미없어. 내가 궁금해서 했어야 돼. 어차피 창제 시간에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에 뭘 이렇게 스스로 호기심을 갖는 거. 여기서 출발입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내 스스로 해야 돼. 시켜서 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리고 결과에서는 그래서 상을 얼마나 받았냐 이거 아니죠. 내가 얼마나 변했나. 전보다 내가 얼마큼 성장했나.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새로운 또 지적 호기심으로 연결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면 이제 학생부 종합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 10가지가 가는데 이 중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건 어느 대학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어디는 독서를 더 많이 보는 데도 있고 등등 수상을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서울대나 연대 수상 경력 별로 관심 없어. 그런데 한양대 수상 경력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이렇게 대학별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수업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소개서 양식 여러분 때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2022서부터만 이제 1번, 2번이 합쳐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까지는 입시 안정성을 위해서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에 이제 학생부 점검을 난 준비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학과별 인재상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지 않고 학생부 종합 준비한 친구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당 준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게 관광경영학과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은 어떤 학생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학과별 인재상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과목을 잘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대학에 다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 희망사항이야. 그리고 이런 역량을 가진 친구들을 우리는 뽑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학생부 종합 준비한다고 맨날 밖에 나가서 노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잘 돼 있는 대학이 이런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면 학과별 인재상을 잘 정리해 놨어. 그래서 내가 가려는 대학은 그 학과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뽑는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필수 코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교 추천 전형, 요걸 이제 추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쉽게 되겠죠. 대부분 종합 전형이에요. 그 다음 이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요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특징이 뭐죠? 내신 비중이 굉장히 작아. 선생님, 논술 전형에 내신이 40%나 반영되던데요? 그래도 실질 반영 비율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4등급 내신, 내지는 6등급까지는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 그러면 여기는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별로 안 들어가면 논술 실력이 좌우하는구나.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든 없든 논술 전형은 수능 준비가 안 되는 친구가 논술만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준비한 친구는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논술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학원 가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을 읽어보는 거야. 어디 가면 있을까요? 그 대학 홈페이지 가면 있어. 그래서 이 중에 혹시 갑자기 논술에 대해 관심 생겼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파일을 받아서 프린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그 대학의 논술 모의고사 그 해보는 모의고사예요. 보통 6월, 7월 달 5, 6, 7월에 보는 논술 모의고사는 똑같이 그 형태로 그 해 논술에 출제가 돼. 그러니까 논술 준비할 사람들은 요걸 준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 들었지만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별로 못 들었죠?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일단 경기도 교육청에 밴드도 있고 홈페이지에 어마어마한 입시 자료가 있어. 특히 경기도 학생들한테 특화된 입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마다 다 진로 정보센터라는 게 있거든. 그럼 경기도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경기도 학생들에게 특화된 그런 입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찾아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EBSI의 입시 정보에 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그 전형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안다면, 그래서 1학년, 2학년부터 준비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